자, 그럼 이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이현주 전 의원이 토요일 날, 어제 그제죠. 그저께 부산에서 경성대학교에서 토크 콘서트를 했어요. 근데 거기 갑자기 이뇨한 위원장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맨 앞은 아니지만 앞에 두 번째 중에 세 번째로 앉아 있더라고요. 끝까지 듣고 있더라고요. 계속 이러는. 근데 그 얼굴에 대놓고 미스터 린턴이라고. 어떻게 보셨어요? 이뇨한 위원장이 간 거는 무슨 의미예요? 왜 갔어요, 거기? 인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이준석, 유승민 자꾸 저렇게 당에서 엇나가고 홍준표 등등 하면 모양새는 좋지 않잖아요. 집안 싸움 하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특히 우리 국민들은 더 싫어해, 집안 싸움. 그래서 그 화합 메시지를 보내려고 그랬는데 아까 참 당 지지율 올랐다는 거는 인요한 위원장 효과도 좀 있어요. 그런 효과들.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액션을 자꾸 보여주는 거지. 보여주는데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정말로 리더십을 갖고 있는 큰 정치인이 되려면 그런 식으로 조롱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뭐 국적도 한국이지만 뭐 이중 국적이긴 합니다만은 조상 대대로 우리가 굉장히 빚진 사람이에요. 4대에 걸쳐서. 네. 계속 우리를 도와줬었잖아. 맞아요. 그런 사람한테 또 한국말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영어로 그건 조롱하는 거잖아. 당신은 거지. 검은 머리 외국인 아니야? 뭐 이런 식이거든, 말 그대로.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은 거예요. 큰 정치인이 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제가 특별히 뭐 인요한 위원장의 지금 혁신 활동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자리에서 어쨌든 간에 물론 예고하지 않고 찾아왔지만 그 어쨌든 간에 혁신위원장이 일부러 찾아온 거잖아요. 사실은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찾아온 건데 그 손님 같은 사람을 그 자리에서 그냥 뭐 거의 영어로 그것도 쏠라쏠라 하면서 얘기하는 게 솔직히 나는 너무 당혹스럽더라고요. 내가 만약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굉장한 모욕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혹시 본인이시면? 우리는 안 봐도 알잖아요, 뭐라 그랬어. 멱살 다. 멱살을 안 잡아도 네. 뭐 세게 했겠지. 세게 나가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인요한 위원장이 네. 뭐 그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했던 말을 받아쳐가지고 그러니까 환자는 부산에 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이 환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이제 이준석 대표를 좀 씹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우려하는 거는 저러다가 또 봉합한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처럼 네.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이준석은 거기서 그치는 거예요. 더 못 커요, 이제. 왜? 한 번은 속아도 두 번은 안 속거든. 국민들이. 그런데 그렇게 쇼하는 모습을 두 번 보였다. 그러면 걔는 양아치 정치인이지, 그 정치인이 아닌 거지. 그 순간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 이준석이 미래를 위해서도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러도 갔고 어쨌든 뭐 만남은 성사가 안 됐습니다만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났다잖아요. 그러면 이뇨한 위원장 이렇게 유승민, 이준석 같은 사람을 만나는 행보가 영상과의 소통에 근거해서 했다고 보세요? 아니면 본인이 그냥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인용하는 얼굴 마담이라고 봅니다. 그럼 뒤에서 용산이 하고 있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게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그렇게까지 공격을 하는데도 필요해서 끌어안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란 사람의 캐릭터가 마음대로 막 하는 캐릭터잖아요. 네. 그런데 본능적으로 위기감을 느끼면은 그 막 하는 캐릭터가 탁 접더라고. 지금까지 쭉 봐왔을 때.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아니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이긴 줄 알았잖아요.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야? 이길 거라고 생각했다, 자기는. 죄송합니다. 이거. 저도 모르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깜짝 놀랐대. 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왔냐고. 그래서 진짜 이거 그러면 총선에서 진다. 총선에 지면 나는 그날부로 레임덕이고 식물 대통령이다. 이 당도 안 따를 거거든 이제. 지금이야 전부 윤석열 바라게 하지만 지는 순간 바로 아웃이거든요. 대한민국 정치판이 그런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야 그러면 어떡하냐. 얼굴 마담을 내세워서라도 봉합쇼를 한번 해보자. 아마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지난 대선 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윤석열, 이준석 정치연합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뭐 엄청난 우여곡절을 통해서 했고 또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하고 후보 단일화까지 이제 하면서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이제 대권을 거머쥔 셈인데 뭐 지금 내년 총선 분위기도 안 좋은데 이 윤석열, 이준석 정치연합을 사실 복원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 뭐 용산 대통령실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인용환 혁신위원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복원하려고 시도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예상되는 대로 정말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뜬다. 그럼 그건 전국 정당이거든요. 그렇죠. 비례 정당을 노리고 하진 않을 거예요. 전국 정당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역구에 후보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지역구에 후보를 내면 100% 국민의힘이 불리하죠. 삼자 구도가 되는데 민주당은 불리할 거 하나도 없거든. 뭐 그런 생각하면 뭐 접정 굉장히 뭐 그 결과가 뭐 51대 49 이렇게 나오는 지역 많잖아요. 네, 그렇죠. 초접전 지역들. 네. 그런 지역들은 다 민주당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 생각하면은 절대 신당은 만들어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이도영 작가의 생각은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나와야지. 나와야 되는 나와야지. 전망을 어떻게 하냐고 전망을 해보라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자꾸 이 바람을 넣어야 돼요. 바람을. 성공한다. 나가면 성공한다. 그렇게. 여기 있으면 망한다. 이준석은 여기 계속 있으면 망해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럴 수 있겠지. 지금 뭐 어느 정도 고난을 이준석한테 줘. 주고 당선이 보장되는 곳으로 공천 줄게. 뭐 이렇게. 그러면은 그냥 국회의원 한 번 하고 마는 거야. 나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나가서 자기가 비례로 나가면 될 거 아니요. 그렇죠. 그럼 자기 국회 들어가잖아요. 몇 석 갖고 있는 당대표로서, 이제 엄연한 당대표로서 윤석열하고 국민의힘 사람들하고 마주할 거 아니야. 그런데 무슨 뭐 선대본부장 자리 하나 받고 대구에 간다. 그러면 그냥 국회의원 한 번 하는 걸로 정치인생 내리막이지.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신당 창당이 쉽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왜냐하면 사실 이준석 대표의 선택지가 이제 뭐 유승민과 연합해서 신당을 만들거나 또는 금태섭, 양향자, 뭐 유호정 등의 외곽의 3세력하고 연합해서 만드는 창당하는 신당이 있을 수가 있고, 국민의힘 공천을 통해서 출마하거나 탈당 후에 무소속 출마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원래 이준석의 지금 상위 목표는 대선이지 사실은 하위 목표는 총선에 당연히 당선이고요. 그러면 사실 이준석으로서는 신당론을 펼치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이준석한테 유리하죠. 하지만은 그냥 이준석 신당은 사실은 이준석한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상위 목표에서 보면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어요. 대통이라고 하는. 그래서 뭐 제가 그림을 만일 그리면 저쪽의 전략가로서 전략가라 치고 그럼 신당을 만들어서 나가. 네, 그러면. 그러면 비례 한 5석은 얻을 거 아니에요. 네. 지역구에선 전멸을 하더라도. 네, 비례 정당으로. 그래서 아까 뭐 대통령 노린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 기자님께서. 오늘 밖에서 계속 이렇게 있어. 딱 있다가 대선 직전에 윤석열처럼. 합치는 거지. 윤석열처럼.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에? 그런 식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 그렇지. 그렇군요. 아니 이제 그러니까 나가야 된다고. 나가야지 이 대통령 달 수 있어. 신당을 해라. 근데 이미 바른미래당에서의 실험에서 이미 실패했고, 그래서 다시 당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당에 들어왔는데 뭐가 되느냐. 물론 당대표를 하긴 했죠. 뭐 나름 상당히 자기의 힘으로 당대표까지 되긴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받고 있는 사실 박대, 이거는 사실은 뭐 제가 봐서는 밖에 나가서 다시 또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봐서는 있기 어렵다고 봅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 뭐 얘기가 나오면서 금태섭 전 의원이 만드는 신당 쪽 사람들도 만나고 비명계도 만나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그거는 네. 이게 밖에 나가서 나 혼자 잘할 것 같지만 대한민국 제3의 정당이 실패하는 이유는 딴 게 없거든요. 선거 직전에 다 1, 2정당으로 투표를 몰아주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유혹에 시달리느냐. 계속 덩치를 키우려고 그래. 덩치를 커야 내가 표를 조금이라도 더 받는다는 그 착각에 빠져. 그러니까는 자탕 정당이 되는 거지, 결국은. 비명도 끌어당기고, 뭐, 먼저 나갔던 사람도 땡겨오고, 그런 유혹에 많이 시달릴 거예요. 그리고 네. 뭐 사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의 태행 때문에 사실 내년 총선은 그 거대 양당에 대해서 쏠리는 힘이 다른 총선 때보다 훨씬 커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3 신당 지대가 제3지대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죠. 이 지금 상황은 더더욱 지금 상황에서는 더더욱이나 사실 치열하게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역구는 전멸이라고. 지역구는 한 석도 못 얻어요, 거기. 근데 비례는 얻을 수 있으니까. 이준석이 신당을 창당하면 지역구는 전멸입니다. 못 이깁니다. 1, 2정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이뇨한 혁신위원장 아까 이제 얼굴 마담이다 이런 얘기 하셨고 실제로는 용산에서 다 오더가 온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를 들면 네. 이뇨한 위원장이 다음에 총선 나간다. 어디로 갈까요? 서대문구. 그렇죠. 서대문 준비했었죠. 지금 우상호 지역구. 네, 네. 저는 그러면은 민주당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나오게 되면 이뇨한이 나오면. 네, 네, 네. 그러면 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 제외하고는 전멸일 것 같거든. 국민의힘이. 그럼 이뇨한 같은 사람 키워갖고 여기를 하나라도 먹으면 얼마나 상징성이 있잖아. 그런 계획도 있다고. 그런 계획도 있고. 근데 결국은 그럼 이뇨한 위원장의 말의 의미를 행간을 읽어보면 영남 지역에 있는 3선 이상들이랑 윤심 윤 대통령과 친한 사람들 서울이나 이런 데 나가 험지 출마해라 이런 얘기를 한 것도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들 소위 검사 출신들 이런 사람들을 그곳에 꽂기 위한 난 그렇다고. TK나 TK나 그렇다고 그런 의도가 봅니다. 있다고 보시는 예, 거예요. 예. 그 의도된 발언이나 결국 이뇨한 그렇죠. 위원장의 발언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인데, 네.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갈 곳은 용산 대통령실인 것 같은데, 그게 좀 다른 데를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진짜 총선에 네. 승리하고 싶으면 혁신을- 용산에 가서 혁신을 시켜라. 그 민심의 뜻들을 좀 전하면서 네. 들었던 국정 기조를 바꾸고 네. 경제와 민생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쓰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르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뭐 장제원 불출마 얘기도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정재원, 권성동. 장제원은 불출마하고 뭐 비서실장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예? 뭐 국무총리설도 있고, 아 그래요? 뭐 장관설도 있고 많아요. 아무데나 막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아무나? 아무나 가면 되지. 뭐. 근데 이용 의원이 예전에 수영실장이니까 비서실장 했잖아요. 대선 때 이용. 이 사람이 이제 이주환 위원장이 얘기하니까 나 자기는 어디든 비례의원이잖아요 지금 네. 비례의원이죠. 어디 갈지도 모르는데 어디든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뭐 정치적 음. 경호원이니까. 그렇죠. 그럴 수 수행을 있는 했으니까요. 거죠. 예. 제일 나서서 그래요 지금. 근데 영남 의원들이 거기 이제 이 영남 낙동강 하류 얘기 나오고 이러면서 피바다 언급을 했어요. 난 북한인 줄 알았어요. 피바다 얘기해서. 그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발언들은. 영남 의원들이 자기들이 봤을 때는 네. 정치 햇병아리 초짜한테 이제 밑에 있는 거잖아요. 참 어이없는 것도 많을 거예요. 지켜보면서 말은 못하지만. 그것도 공천 때문에 말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내 자리가 위협하겠다 생각하면 진짜 피바다 낼 수 있는 거지. 그때는. 탈당해서 무소속 나가면 되지 뭐.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예. 아니, 어차피 서울로 가도 떨어지고 여기서 무소속 가면 당선 가능성은 있으니까 차라리 그럼 나 무소속 가겠다. 그렇게 해서 뻔해요. 제가 네.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에 다시 들어오겠다. 다시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국민의힘을 정상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유권자들한테 말하겠지. 그러겠지. 그렇잖아요. 뻔한 거거든. 무슨 의미야 피바다 구 기자님. 근데 지금 영남 의원들, 그러니까는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일종의 가이드라인 같은 걸 했지 않습니까? 불출마를 하거나 험지 출마를 하라라고 한. 그걸 한번 이제 세보니까, 진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희생과 결단을 요구한 당내 인사는 약간 한 39명 정도로 네. 추정이 되고요. 네. 그 중에 이제 현역 의원만 한 36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국힘의 전체 의원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되는 규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험지 출마하든지 불출마해라는 건데, 예를 들면 지금 영남이 솔직히 얘기하면 스타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없고, 사실 영남이니까 됐지.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출마한다고 그 사람들이? 이동희 계속 얘기하지만 수도권에 출마한다고 사실 되기도 어려운데 가능성이 낮죠. 자꾸 그런 식으로 혁신위에서 압박하는 것 자체가 사실 영남 의원들로서는 사실 굉장히 지금 곤욕스럽고 고민스러운 거죠. 그다음 국민의힘 혁신위가 의견한 내용 보면 혁신안이 이런 거예요. 의원 정수 10% 감축.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김기현 대표가 예전에도 했던 얘기고요. 불체포 특권 전면 포기. 국회의원 세비 삭감, 선출직 하위 20% 공천 배제. 이걸 의결의 최고위로 넘겼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동규 작가 이런 혁신안이. 의미 없어요. 아니 여기다 웃기는 건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 나눴지만 이뇨한 위원장이 무슨 3선 이상 영남 의원들 서울로 다른 데로 출마해라 이 얘기는 의결도 안 했어. 권고. 쏙 빼놓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니 지금 혁신이 올리는 아무런 중요성이 없어요. 네. 이거는 왜냐하면 네. 국민의힘의 막강파를 선거 때 막강파를 누가 갖고 있냐? 대표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공관위원장이 다 갖고 가요. 공관위원장이. 어. 그러면 그건 친윤로 채우겠네요. 당연하지.
그때 봤잖아요. 네, 네. 박근혜 때 공관위원장이 누구였지? 이항구 아니었나? 이항구. 네, 이항구. 네. 이항구 마음대로 했어요. 네, 네, 네. 오죽하면 김무성이 옥새 들고 튀었겠어요. 대표가. 대표가. 피할 수가 없으니까. 못한다니까? 공관위원장이 막강 권력 갖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은 네. 공관위가 결정하면 한 번 더 최고위를 가요. 거치는 과정이 있어. 네, 네, 네. 그 국민의힘은 안 그래. 아, 공간이가 끝이에요? 공관위 끝이에요, 거기는. 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혁신하면 아무리 올려봐. 아무 소용있나. 의미가 없다, 이거. 새로운 공관위원장 가갖고, 아, 이거 인용한 혁신. 아, 뭐래, 저러. 치워. 끝이에요, 그러면. 백날 만들어봐야 되나. 그냥 보여주기식이다. 아니 그럼 이게 어떻게 혁신안이 될 수가 그러니까요. 있어요? 이미 나와서 막 다 얘기 나온 거야. 예, 다 얘기 나왔던 거고 이게 전형적인 반정치주의 정치개혁안인데 옛날에 안철수가 내세웠던 정치개혁안하고도 유사하고 예. 오히려- 김은경 혁신안보다 못해요, 제가. 예, 볼 때는. 예, 예. 그 지금 논의하는 정치개혁 기조와도 완전히 역행하는 거죠. 뭐. 에휴,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네, 네. 만일 이준석을 공관위원장을 줄 테니까 오, 그럼 갈까요? 안 가지 왜? 왜? 공관위원장 출마를 못 하거든. 아, 그 자기가 출마를 해야 되니까. 안 되겠네. 할 수가 없네. 가고 정말 싶어도. 막강 권력을 갖고 있지만 난 네. 출마를 못 해. 아, 그건 좀 이상한데요. 아. 김종인 위원장처럼 비대위원장 하면서 자기가 2번 받으면 결국 도망갔잖아 그래서. 아니 그러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나이가 젊잖아요. 아직도 할 일이 많다고 그리고 셀프 공천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지. 김 위원장 하셨잖아요.